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현재 일요일 저녁 6시 정도 되는데요. 주말간에 있었던 어떤 이슈 정리를 해보고 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들 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일주일 정리하고 다음 주 이제 전망하는 전략 세우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또 긴급하게 셀트론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료 목적에 사용 승인 받은 부분들 체크를 좀 짧게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원래 해드리는 대로 주말간의 어떤 상황들 점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이제 뭐 대책이라든지 이제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지금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거죠. 예, 100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확산의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한 800명 가까이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의 기점이 조금 중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드려왔는데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사실 뭐 제 생각은요. 이게 봉쇄하지 않으면 이게 막아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전국 단위로 지금 퍼져 있잖아요. 전국 단위로 퍼져 있고 그 경로를 모르는 그런 어떤 환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역학조사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는 일단은 아, 특별한 조치가 아니면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치료제 백신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 봉쇄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시 영향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제보를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요. 제넥신이 지난 금요일 날 툴젠 이제 최대주로 올라선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변경 공시를 냈거든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셀트리온이즘 제가 소개 여러 번 해드렸는데 요거 읽은 감상평 좀 짧게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다짐 그런 내용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12월 13일 이제 0시 기준으로 전일자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예, 조금 헷갈렸네. 국내 신규 확진자 1002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 28명 더해서 이제 1030명이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최대치로 이제 이렇게 일간 기준으로 올라서면서 지금 굉장히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지난 3월 달에 이제 뭐 900명, 1000명 됐을 때는 사실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클러스터에서 이제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봉쇄한다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국 단위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요 보시면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보시면 이렇게 전국 단위로 퍼져 있고 확진자가 특히 이번에는 서울 396명, 인천 62명, 경기 328명에서 거의 약 800명이 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위중한 어떤 상황이라는 점을 확실히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제 어떤 대책들을 강하게 낼 것 같은데 아직 3단계로 올리진 않았거든요. 네, 그거 제가 보고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3단계는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또 조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단독 이렇게 뭐 담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치료제 사용과 이제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에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을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다 해서 이걸 뭐 그냥 뭐 추측해 가지고 얘기했을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떤 일정을 다 확인하고 이제 발언을 한 걸 거고요. 결국은 12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고 한 20일 내외 정도에서 그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나서 12월 말에 신청을 하고 한 달 정도 소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하순 이전이라고 표현한 게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를 예상하고 그렇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가 지금 임박했고 그만큼 지금 치료제 사용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어떤 정보와 내용을 아마 보고받지 않았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보시면 미국의 이제 일라이 릴리 그리고 리제네론사도 보시면 릴리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렸고요. 리제네론은 한 달 열흘 좀 넘게 걸렸어요. 신청하고 나서 승인될 때까지. 그래서 셀트론 같은 경우도 12월 말에 신청해서 1월 말 안짝으로 좀 뭐 식약처가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두 이제 회사도 한 달 좀 넘는 기간이 그 심사 기간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1, 2주 상간에 확 이렇게 모르겠어요. 한국의 상황은 뭐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미국의 이제 두 개 회사보다는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치료 목적 사용 승인까지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 승인 시점을 좀 당겨주지 않을까 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1일 오전 7시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서정진 회장님이 충북 지식 포럼이라는 데 참석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세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사화 되진 않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요 분께서 블로그에 이 상황을 그때 발언했던 상황들을 정리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뉴스화된 건 아니니까 뭐 확실치는 않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서 지금 20일쯤 서정진 회장님이 20일쯤 되면 우리가 항체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나온다. 잘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시판하지 않을까 한다. 국내에 이제 항체 치료제를 무제한 공급할 것이고 이미 뭐 10만 명분을 만들어 놨으니까 무제한으로 뭐 10만 명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한국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모자란다면 뭐 어차피 또 200만 명분 더 생산할 거니까 거기에 또 충당할 거라 생각되고 내년에는 예방과 치료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진단키트도 우리나라는 1억 5천만 분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다. 그렇게 좀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1000명 넘고 이래가지고 내일 증시에는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피해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딱 돼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주말에 3단계로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불확실성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피해주들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죠. 뭐 소위 이제 컨택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가 매수의 기회. 그래서 뭐 과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 내용이죠. 사드 피해주는 코로나로 콤벽 타격 받으면서 더 이제 더 높은 기회가 발생했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이런 관련주들을 이번에 한국의 이 3차 유행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땐 분할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 업종도 이것 때문에 경기가 좀 회복되는 게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되면서
증시를 좀 누르고 이런 관련주들의 투심을 일시적으로 좀 악화시킬 수 있잖아요. 예, 뭐 철강, 화학, 뭐 유통, 뭐 이런 기업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역발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뭐 관련 테마주들 막 음악병실 뭐 여러 가지 막 있지 않습니까? 테마주들, 뭐 언택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설거지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예, 급등하겠죠?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팔아먹으려고 이제 급등시킬 거예요.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막 급등하는 것들 막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 결국은 내년 시장을 이제 준비하는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늘어날 걸로 기대되거나 늘어날 게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으로 가셔야지 지금은 막 중소형주, 테마주 막 급등락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투자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예, 수익도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물릴 수도 있고. 예, 세력들이 예,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 띄어서 팔아먹는 기회로 삼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국내 코로나 이 재유행되는 상황이 이런 쪽으로 다시금 약세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일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 항암 미용 쪽 코로나로 피해받은 이 분야를 저는 최근에 관심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 뭐 NK세포 관련된 기업들, 미용 쪽에서는 리메드 같은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빠지면 기회가 될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어떤 투자 전략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대세 상승의 추세적인 어떤 방향을 코로나 재유행이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 대세 상승 열차에 저는 마지막 탑승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수반되지 않는 코로나 관련 수혜주, 예, 막 테마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일 거예요. 뭐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뭐 시총 2천억 미만의 뭐 그런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테마주 급상승 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의 어떤 설거지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주식시장은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대세 국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어떤 자금도 본격 유입되고 있고요. 상승 초입 부근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지금 한국의 이런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공포나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매도를 할 경우에는 메이저와 큰 손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내는 매수하는 그런 매수 대기를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의해서 좋은 주식을 던지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도 아닌데 어떤 외부 변수라든지 뭐 대외적인 어떤 환경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릴 때 막 투매를 하거나 이제 좋은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는데요. 메이저는 큰 추세 그리고 이제 큰 그림 하에서 자금을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경향을 꼭 인식해야 되고 투자 판단에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 보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던 그런 종목군이나 테마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주 쪽에서도 사실 뭐 셀트론이나 뭐 이런 기업처럼 뭐 생산 단계 상용화까지 가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것들은 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 막 이번 사태로 뭐 단기 급등한다고 따라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대세 상승 국면은 실적이 주도하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 그리고 실적 성장주 이런 쪽이 향후에 어떤 대세 상승 국면을 주도하고 우리에게 이제 큰 수익을 안겨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찾고 업종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종목을 접근한다든지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파는 자가 지는 게임이에요. 단 이제 좋은 종목, 내년 실적 급등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재유행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경기가 회복되는 어떤 시그널들을 제가 몇 가지 수치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뭐 수출 지표라든지,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국 대출 증가율, 이 부분이 이제 빨간 선인데요. 이게 이제 증가하는데, 이게 보통은 미국 내구재 가격을 18개월 정도 이제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때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약간 선행 지표로서 이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구재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산업 쪽에서는 뭐 기계 설비, 뭐 공장 설비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그런 어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쓰는 내구재는 뭐 가구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회복이잖아요. 경기 회복. 그런 것들을 선행한다. 그래서 중국 대출 증가율 최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보면 이거 경기 회복되고 있구나. 향후에 미국 경기 선행해서 회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지금 업종별 이익 동향을 체크를 해봐도 미래에셋대요 이제 리포팅인데요. 지금 보시면 12개월 포워드 선행 이제 12개월 향후 12개월의 순이익 전망치 번외로인데요. 높아지는 것들 보시죠. 철강, 비철금속, 목재, 에너지, 자동차, 뭐 반도체, 화장품, 완구, 의류, 기계 뭐 이런 쪽이죠. 결국은 이제 경기 살아날 때 이제 먼저 움직이는 것들, 경기 회복기에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이게 전 세계 컨센서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죠. 철강, 비철, 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화장품, 의류, 완구. 그리고 신흥국도 보시면 철강, 비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게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운임 가격도 오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그 경기 회복의 메커니즘 작동되는 게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빨리 감지하고 빨리 그런 종목들을 바닥을 잡는 자가 이 대세 상승 국면의 초입을 잡는 거고, 편안하게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을 누리는 거죠. 되도록 싸게, 남들보다 싸게 사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 변동성 조정 나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셀트론을 비교해서 보죠. 셀트론을 저기 밑에서 산 사람하고 최근에 산 사람하고 심리적으로 누가 안정감이 있겠어요? 둘 다 이제 이익을 내겠지만 당연히 그런 거랑 보시면 돼요. 경기 민감 세트의 주요 어떤 종목들이 나중에 또 사람들이 막 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초입부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이 크게 먹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심리적으로 앞으로 조정이 있거나 변동성이 있겠죠. 하지만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크게 먹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크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슈퍼개미라 불리는 수백억의 자산을 일군 주식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고 보더라도 대부분 증시의 굉장히 낮은 단계, 막 위기 단계에서 막 낮은 단계 주가에서 막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먹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도 밑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되도록 낮은 가격에 민감 섹터의 어떤 주요 종목들을 사는 자가 향후 경기 회복에 큰 어떤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순위 컨센서스 번화율이 상위 3개 업종, 이렇게 뭐 신한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뭐 철강 에너지, 뭐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뭐 경기 회복할 때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죠. 철강. 결국 이제 제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많이 팔리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주요의 원자재, 철강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도 예, 이렇게 좋아지는 흐름들.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 에너지 업종, 그리고 배터리 성장성 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전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경기 회복기 살아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예. 철강 쪽 내년 순위 컨센서스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참고하셔 가지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데 조금 더 안정성을 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에너지 쪽도 이제 컨센이 올라가는 그 변곡의 어떤 라인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도 이제 회복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순위 컨센서스, 향후에 이제 이익이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주요 업종별로 내년에 이제 순위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순위익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학도 이제 턴을 하려는 어떤 흐름, 이익의 어떤 컨센이 턴을 하려는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화학은 이미 턴을 했고, 철강도 턴을 했고, 건설도 이제 턴을 하면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좋은 이유가 이제 컨센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주식은 기대감, 전망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중에 현실화 됐을 때, 와,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오네 하면 그때가 이제 거의 뭐 고점 부분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죠, 결국은. 그래서 선행, 항상 선취매, 선행,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망을 미리 해서 나중에 뉴스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이제 파는 개념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다수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손실을 봐왔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개인 투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강세장을 주도하는 거는 확실하게 개인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수급을 올리면서 방향성을 이제 형성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죠. 현재로선.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엄청난 변화예요. 저도 이제 주식 이제 적지 않게 했지만 처음 보는 광경이자 야, 이건 완전 우리 한국 증시의 어떤 질적인 변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그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올해 이제 보시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3월부터 지금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인데요. 개인이 36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개인이. 그리고 외국인이 한 20조를 팔았고 기관도 한 17조를 팔았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개인이 14조 원을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한 9조 원을 팔았고 외국인은 그냥 똔똔 정도네요.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가지고 개인이 얼마를 순매수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50조죠. 36조 더하기 14조니까 50조를 순매수했죠. 근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여기 보시면 주식 살려고 지금 고객 예수금 들어와 있는 주식 계좌에 들어와 있는 예수금이 61조예요. 50조를 순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60조가 더 들어와 있어요.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요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게 주식을 사는데도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면 여기 있는 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감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50조를 샀는데도 이게 안 줄어들고 그냥 계속 올라와. 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주식 사려고. 이게 질적 변화예요. 시장의 질적 변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과거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패턴하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셨죠? 주식을 투자할 때는, 주식을 분석할 때는요. 우리가 다른 어떤 분야랑은 좀 틀리게
항상 어떤 그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과거에 부동산 시장이 그랬으니까, 과거에 주식시장이 그랬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이번에도 이럴 것이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맞을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금리, 초저금리의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이제 막 금리가 막 낮게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패턴화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경기의 변동이라든지 시장의 변동에서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수급의 굉장히 질적인 변화는 과거의 어떤 전문가 집단의 예상을 또 뛰어넘는 어떤 흐름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상 최고치의 증시의 퍼포먼스, 강세장이 역대급의 강세장이 제가 볼 때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개인 주도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마어마하죠. 이 주가의 어떤 민감도, 퍼포먼스를 내는 게 개인 주도 장세는 굉장합니다. 그걸 중국 시장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중국 시장은 이제 개인이 위주잖아요.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외국인 투자 상당히 들어왔지만, 그래서 2006년도, 7년도,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 개인이 이제 97, 8% 비중이니까, 거기서는 개인 주도 장세는 뭐 이렇게 막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이게 월봉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보면 완전히 개인 주도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2000년 IT 버블 때 이후로 제가 볼 땐 역대급 장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과거의 프레임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패턴에 조금 벗어나는 방향의 생각을 분석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 쪽 올라오는 거,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는 거, 그리고 화장품 의류 쪽도 추세가 이제 반전되기 위해서 옆으로 기는 컨센서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쪽도 민감 경기주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포트에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은 뭐 계속 올라가죠.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이익의 어떤 증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은행이라든지 보험, 증권, 금융업종도 같이 경기와 동행해서 따라가고 있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클라우드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 이쪽도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고, IT 하드웨어도 이제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해서 기반해서 하드웨어 섹터도 이제 경기 민감한 어떤 흐름에서 또 동승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경기 회복. 그래서 두루두루 지금 내년의 장세는요, 어떤 업종으로 압축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주요 이제 회복 업종의 주요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투자 전략, 경기 민감 섹터가 업종별로 순환하면서 내년도 상승 추세를 주도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저는 특히 중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을 주목하며 중국이 내수 소비 대국으로의 방향을 튼 이상 해당 포지션의 국내 업종, 기업이 좋은 실적 증가의 환경이 될 걸로 저는 전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포지션이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상당히 낮은 포지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만큼 내수를 굉장히 키우면서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제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번에 중국 신흥국에서 중국 비중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들을 매집을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승할 어떤 뭐랄까요, 그림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중국을 엄청 까면서도 중국 주식들을 엄청나게 샀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의 어떤 주식들을 엄청나게 샀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중국이
사실상 이제 기저효과를 넘어가지고 다시 성장의 어떤 국면으로 가는 어떤 이 초입부에서 아무래도 중국 증시도 리레이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중국 경제의 어떤 재부흥이 한국 증시의 그런 주요 기업들로도 수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거기 포지션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동차 업종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이런 포지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미래차,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뭐 커넥트카 이런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 내년도 또 전기차 플랫폼에 신차 출시 따다닥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현대 이제 차 그룹이 전기차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2위권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섹터에서도 중국에서 고전하면서 현대 기아차가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디스카운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내년에 중국에서 신차를 엄청나게 많이 내요. 현대 기아차 그룹이. 그리고 중국이 회복되고 있고, 중국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도 부양시키고 있어요. 중국이. 내연기관도 부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 회복에 대한 수혜를 현대 기아차 그룹도 자동차 업종도 받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넥신 같은 경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깜짝 놀랐죠. 툴젠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작년에 합병에 실패했거든요. 합병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뭐 기어이 이렇게 최대 주주를 확보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굉장히 유망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작년에 이 툴젠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진 않지만 물량이 어찌됐든 툴젠이 전 세계 4개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또 유망한 기술로서 이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또 제넥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제넥신의 역량이죠. 그래서 툴젠 주요 주주들과의 어떤 주식 교환, 주식 매입,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툴젠 지분 16.64%를 취득한다 해서 향후에 이제 이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결국은 카티 쪽이 굉장히 유망하고 지금 시장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유전자 이제 이 교정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기술들을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세포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트렌드가 크게 형성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또 이렇게 굉장히 유망한 기업과 협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툴젠을 또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겠죠. 작년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했던 쪽인데 이 기업과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하나 또 장착을 하게 됐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보를 주신 부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우려하면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넥신이 이제 금요일 날 그 변경 공시를 좀 냈어요. 코로나19 이제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을 이제 변경한다, 변경 승인의 건을 이제 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을 주신 분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6월 11일 날 그 코로나 이제 19 백신 임상 1, 2예상 승인 받았을 때 이제 공시 자료거든요. 그때랑 다른 부분이 시험 대상자 수가 이렇게 이제 1상이 20명이고 2상 150명은 똑같죠. 이제 그 시험 기간이 이제 좀 늘어났어요. 그 당시 6개 기관인데 8개 기관으로 늘어났고요. 다른 부분은 다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임상시험의 목적 보면 지난 6월 11일 날에는 1상과
이상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그냥 1, 2의 이상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뭐 일상을 다시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넥신 지난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무바늘 코로나 백신 투여 주사 공포를 던다 해서 당시에 이제 추가 승인을 받은 거 기억하신 거예요. 시약처로부터 이제 무바늘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적용하는 걸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기 천공기 투여법하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7월 달에 추가적으로 받은 무바늘 투여법을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가장 적합한 투여법을 이제 선택해서 임상 2상에 돌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방법하고 더 이제 편리한 이 방법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 중에서 뭐가 적합하냐, 그걸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이상에 이제 돌입할 계획인데, 이게 이제 무바늘 투여기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뛰어나고 휴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바늘 없이 백신이 투여되기 때문에 바늘 공포가 우려되는 어린이 등 기존 주사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성영철 제넥신 대표이사도 백신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 결국은 요거 비교해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40명으로 이렇게 임상을 일상 진행하고 있다가 그거 추가적으로 아까 무반을 그거 이제 승인 받으면서 20명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거 추가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다가 20명 무반을 해보고 40명 이제 천공기로 해보고 이게 더 나은 거야. 이게 더 낫다고 이제 회사가 판단해서 이걸로 그냥 가는 거죠. 변경 승인해서 무바늘로 가자. 그래서 이상 그대로 똑같잖아요, 수가. 그래서 이상은 무바늘로 간다. 이 변경 공시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한간에 뭐 일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일상을 다시 한다 이런 뭐 의견을 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8일 어떤 한 행사에서 이제 장희창 이제 국립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제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제넥신이 임상 1상 60명 접종을 완료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결과 분석 후에 이달 혹은 내년 1월에 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툴젠과의 합병도 굉장히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요 변경 공시한 것도 악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걸로 보여져요. 무바늘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땐 이 기사가 정확한 의견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페이스북을 누른 셀트론의 성장성에 대해서 폄하한 JP모건의 이제 천박한 저희다. 조금 센 어떤 제목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셀트론 성장성 폄하하면 시장 흔들기, 월가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래서 JP모건의 셀트론 흔들기가 국내 투자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셀트론의 성장 둔화를 이유로 현 주가의 반토막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잡았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포추는 셀트론의 성장 가능성을 페이스북보다 높게 평가한 바 있다. 결국은 공매도들에게 쇼 커버링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을 흔들어서 셀트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주워 담는 월가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분석이다. 제가 볼 땐 뭐 100% 정확하다 생각하고요. JP모건 보고서 이후 폭락했던 셀트론 주가, 개인 투자자가 견인 중 해서
결국은 이번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JP모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의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감소와 유통업자의 재고 증가로 내년 이익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현재 주가는 고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셀트론 목표가로는 21만원 제시했다. 7일 종가 40만 3,500원 비교 절반. 일각에서는 JP모건 보고서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유난히 셀트론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쇼커버링은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예측과 다르게 계속 오를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되갚는 것을 뜻한다. 지난 4일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하는 50대 유망 기업에 셀트론이 전세계 대상입니다. 이거 셀트론이 49위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순위는 페이스북보다 높은 수치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유망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포천에서는 셀트론에 대해서 팬데믹은 셀트론이 기존 핵심 사업인 바이오시밀러와 저가 제네릭 제조 너머로 영역을 확장케 하고 있다. 어디로 확장하고 있을까요? 10월 미국 FDA는 셀트론의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인 샘피뉴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다. 또한 이 회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를 줄이기 위한 코로나19 항체 치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을 넘어서 지금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영역으로 넓혀지고 있다. 이게 향후에 유망한 기업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정확히 집어낸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니즘이라는 이 책, 지금 베스트셀러 이제 6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어떤 한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이게 뭐 한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보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정신을 가진 기업이 향후에 계속 나타나야지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부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이 책 기사에서 특징적인 게 여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연령대가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남성, 여성 뭐 비율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연령별로는 30대가 39.6%, 이어서 20대가 26.2%. 그러니까 20, 30대가 보시면 뭐 75% 가까이 7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0, 30대가 이렇게 많이 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은 젊은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에게 선물로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어떤 뭐랄까 젊은 청년분들에게 선물로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셀트로니즘이라는 책을 읽고 뭐 간단하게 이제 감상평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속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직원, 주주, 인류 모두에게 이로운 기업의 정신과 본질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어떤 기업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업을 또 찾아야 되는데 향후에도 미래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이 셀트로니즘은 홍익인간 정신, 이제 우리 국민의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 현재 21세기 전 세계를 구원해 나가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이었다면 진즉에 타국에 흡수되거나 멸망되었을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과 정체성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갈 국가로서 그 안에 또 셀트론이 그 중심적인 기상을 모든 한국민에게 퍼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서정진 회장님의 말, 한국인의 의지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신박사 같은 경우도 현 주식시장에서 대세 상승장, 이 대세 상승장에서 외국인에게 금융시장에 불을 뺏기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신흥부자의 모습으로 올라서도록 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다짐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선언한 말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이런 셀트로니즘, 이런 정신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을 읽고 마지막 덮고 같이 그런 느낌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막 올라오는 그런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과 또 더불어서 에너지가 막 샘솟는 그런 걸 같이 아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셀트로니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정신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 잘 시장을 대응하고 또 잘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